미국 변호사가 되는 지름길 KTK 아카데미가 함께합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만약에 미국 내 취약 산업을 투자 대상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그죠? 그게 한국 기업에서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아까 지금 말씀하시려고 했던 트럼프가 지정한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아니 트럼프가 미국 내에 되게 잘 되는 사업이 아닌 미국 내에 취약한, 그리고 좀 낙후된, 그 다음에 좀 발전이 덜한 산업에 니네 투자해줘. 그래서 이 취약하고 발전이 덜 된 산업을 좀 발전할 수 있게 니네 투자금 좀 많이 해줘라고 만약에 지정을 했을 경우에 우리 기업들이 손해를 좀 보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자, 우리가 트럼프의 입장에 한번 대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포인트, 네. 무보호 보증, 그 다음에 프로젝트 산출물을 전원 구매해 준다. 자, 그러면 트럼프가 특정 산업을 선정할 때 아주 미국에서 잘 나가는 산업을 정할까요? 아니죠. 아니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가만히 놔둬도 잘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자동차에 트럼프가 그런 초이스를 해서 프로젝트를 하라고 한다면 미국의 GM이나 미국의 그 제조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델이나 이런 데 가고 AI로 가라고 하면 가만히 있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취약한 산업이 맞겠죠. 그건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야 될 게 프로젝트가 잘 되든 못 되든 나오는 산출물은 다 사준다는 계약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한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취약한 산업이라도 리스크가 적다. 이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죠. 반도체 산업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투자하라고 해서 저희가 투자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불모지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짓고 무보가 보증을 서고 미국 정부가 산출물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아니면 원자력이든 반도체든 갔는데 너무 불모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불모지란 개념은 미국의 그 산업과 관련된 기반이 아예 없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하면 미국 정부에서 사주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볼 걱정은 없고 그 다음에 5년, 10년 뒤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산업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저는 그 산업이 5년이나 10년 뒤에 미국에서 독점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 취약하고 아무도 들어가지 않을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10년 동안 인큐베이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다 사주기 때문에 미국 정부. 그러면 그 취약 산업이라 미국 내 취약 산업의 대표적인 게 한두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그 전에 듣기로는 몇 가지 품목들이 제한이 돼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도 이제 무조건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축산이나 뭐 이런 데 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반도체, 원자력, 미국 내 제조 기반이 취약한 한국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조선도 들어가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미국 내에서는 취약한 산업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리나라의 강점을 가지고 미국 내에 들어가서 그 산업을, 그 취약한 산업을 우리가 성장시킨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아마 그 투자를 진행하게 된 대부분의 기업들이 한국에 있는 대기업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뭐 그 해당 원자력, 자동차, 반도체, 그다음에 뭐 방산 쪽 이쪽으로 본다면 그 기업들이 물론 그런 정도의 기업이 나야지만 그 큰 투자 금액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니까요. 그런 기업들이 진출해서 미국의 독점적인 시장을 가질 수만 있다면 저는 크게 손해보는 건 아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 포인트에서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투자를 안 해도 됩니다. 왜? 네가 뱅커빌리티,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펀드를 하려면 우리가 뱅커빌리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아까 집을 살 때 보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처럼요. 즉, 이 프로젝트가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뱅커빌리티라고 크게 봅니다. 리스크도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때. 그래서 뱅커빌리티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기만 한다면 취약한 산업이라도 전혀 손해보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산업의 기반이 아주 돈독해진다면 미국에서 거의 큰 기업으로 시장을 리드해 나가면 이게 점유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전혀 손해보는 게 없다. 오히려 큰 득이 될 수 있다. 참고로 여기서 조금만 더 부연한 설명해서 네네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존에는 그런 취약한 산업에 한국 기업이나 외국 기업이 진출할 때 CFIUS라고 미국의 투자 보호와 관련된 위원회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FEMA라는 미국의 연방법이 있습니다. 네. 미국의 TID 인더스트리, 이 TID 부분에 이런 전략적인 산업에 외국의 기업들이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CPUS를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일례로 6년인가 7년 전에 중국에서 미국의 항구의 지분을 살려고 했거든요. 중국이 1대1로라서 동남아에 많은 항구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민간 항구 지분을 인수하려고 할 때 아까 말씀드린 FEMA라는 법 아래에서 CPUS라는 위원회에서 진입을 못하도록 막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전략적인 부분은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국내 기업 서너 군데에서 해당 관련된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 CPUS 심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진출할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독점적인 위치를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트럼프가 만약 특정한 어떤 인더스트리를 짓는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진입하기 위해서 쳐놓은 벽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트럼프가 이 벽을 어떻게 해줄까요? 무너뜨려 주겠죠. 완화시켜 줄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정한 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장벽이 많은 산업을 지정하면 그 장벽을 당연히 트럼프가 없애주겠죠. 자기가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그 비자 관련해서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이스가 어제 뉴스에도 보면 종교 관련돼서 문제없이 체류하고 있는 학생을 체포해서 말들이 많았죠. 이 문제도 제가 이민 전문 변호사를 초대해서 한번 다뤄볼 겁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이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갑자기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그냥 이민국 마음대로 행정명령에 의해서 또는 행정명령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재량권에 의해서 그 이민자들의 그 비자를 어떻게 박탈하거나 아니면 추방하거나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고 많이 일어나고 있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이민 변호사님 네. 말씀드리니까 저희 케이스에 그걸 네. 적용시켜 보면 작년에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고 TSMC가 텍사스에 공장 짓는 거 아시죠? 아, 예, 그렇죠. 이게 지연이 2년 정도 지연이 되었어요. 왜 지연된 줄 아세요? 자, 우리가 미국 비자는 H1 비자 뭔가요? 전문직 취업 비자. 전문직 취업 비자. 자, 맞습니다. 그 전에 이민법 전문 변호사였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1년에 쿼터가 몇 명인가요? 아, 석사하고 이제 학사하고 이제 다르기 때문에 한 16년 지나고 잘 모르겠습니다. 한 8만 명 정도 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빼고 종교 이런 거 다 빼고 공장에 취업할 수 있던 아니면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는 두 가지 H 비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주 노무직 비자가 있습니다. 그 노무직 비자는 어떤 일이냐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농촌산물에 오렌지 따거나 맞습니다. 이 비자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미국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비자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자기 사업을 하지 않는 한. 자, 그러면 TSMC가 왜 2년 동안 지연이 됐냐고 우리 한번 돌이켜 보면 TSMC가 자기 공장을 짓기 위해서 대만에 있는 근로자들을 넣고 싶었겠죠. 그렇죠.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미국 근로자를 썼습니다. 왜? 비자의 종류는 취업과 관련된 비자는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 노무직 비자를 쓸 수 없어서 미국 근로자를 썼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근로자들은 반도체 공장을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감독하기 위해서 TSMC의 전문가를 많이 보내고 싶지만 그 사람들은 단순 노무직 비자 빼고 H1B로 가야 돼요. H1B에는 쿼터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 H1B로 갈 수도 있고 H3로도 갈 수 있는데 여하간 그거는 여하간 쿼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쿼터에서 그게 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신청을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라로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추첨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능력이 좋고 그 다음에 실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비자를 받을지 없을지를 몰라요. 그러니까는 원활한 인력 수급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네, 네. 그래서 일부 모 회사에서 어떻게 했냐면 에스타를 받아서 들어가서 90일 동안 감독하고 일하고. 나왔다가 다시 에스타로 들어가서 90일 동안 일하고 다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근데 이건 편법이자 불법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이스타 같은 경우는. 네. 결국 그것도 최근에 그 트럼프 정부의 그 이민 비자 단속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문제가 많이 됐었죠. 네.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저희 세 가지 포인트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펀드, 트럼프 행정부가 산출물을 사준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트럼프 정부가 지정한 사람. 자, 김 변호사님, 네. 비자는 연방법인가요, 주법인가요? 연방법이죠. 이미그레이션. 네. 트럼프가 지정한 네. 프로젝트와 산업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연방법이 적용되겠네요. 네.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하루빨리 미국에서 빨리 성공해서 운영을 하기를 바란다면 비자로 막 내주겠죠.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포인트가 우리에겐 상당히 득이 되고 있다. 그러면 그 아까 전에 텍사스에 있는 그 모 기업이 만약에 2년 전이 아니라 지금 관세 협정이 체결되고 우리와 같은 만약에 조건이라면 지금 들어가면 2년 전에 문제가 있었던 그 비자 문제라든가 인력 수급의 문제를 훨씬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관세 협정이 체결된 지금부터는 그러한 어떤 인력 수급의 문제, 비자 문제 이런 게 훨씬 더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자기가 지정한 산업이기 때문에 네.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그 프로젝트가 하루라도 빨리 공장 준공하고 산출물을 아웃풋을 만들고 싶겠죠. 그러면 트럼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지원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 정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이런 함의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면 여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저희 KTK 아카데미 홈페이지 그리고 바데미 홈페이지, 네이버 카페 그리고 책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